안녕하세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노래한 시성, 두보의 삶과 시를 따라가는 여정,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한시 여행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화에서 두보가 송도에 초당을 짓고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강추온이 하는 시를 통해 만나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드디어 두보가 웃는 것 같다며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없는 전란과 유랑 속에서 시인에게 완화계의 초당은 정말 소중한 안식처였죠. 가족과 함께 자연의 품에 안겨 소박한 행복을 누렸던 그 시간은 두보의 시에서도 따뜻한 서정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 머물러도 그의 마음은 늘 어지러운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향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시도 바로 그런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시는 두보가 성도에 머물던 761년 봄에 지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명시 춘야희유,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입니다. 아, 춘야이유.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네요. 기쁜 비라니. 시인이 얼마나 이 비를 반갑게 맞이했는지 느껴집니다. 당시 가뭄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정확합니다. 당시 성도 지역은 겨울 내 가뭄이 들어 농부들의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비가 내렸으니 시인의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비가 와서 기쁘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고 그 비가 만물에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시인에게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군요. 그럼 그 기쁨과 희망의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두보는 이 밤의 비를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네, 두보가 노래한 봄밤의 기쁜 비, 춘야희유입니다. 춘야희유. 호우 지시절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당춘 내 발생 봄이 되니 내려주네. 수풍 잠입야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윤물 새무성 소리 없이 조용히 만물을 적시네. 야경 운구흑 들길은 구름과 함께 온통 어둡고 강선 화동명 강미에 뜬 배의 불빛만 홀로 밝구나. 효간 홍습처 새벽녘 붉게 젖은 곳을 보면 화중 금관성 금관성의 꽃들이 묵어 우리라.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의 풍경을 이렇게 섬세하고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다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첫 구절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좋은 비는 시절을 안다니 마치 비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네요. 바로 그 점이 이 시의 백미입니다. 알지자를 써서 비를 인형화함으로써 이 비가 얼마나 때맞춰 내린 고마운 존재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절을 알고 스스로 찾아온 비. 그래서 그냥 비가 아니라 좋은 비, 호우인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만물을 적신다는 구절도 인상적입니다. 왜 굳이 요란하지 않게 밤에 몰래 와서 조용히 내리는 모습을 강조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몰래 잠자와 가늘 새자, 소리 없는 무자를 통해 시인은 비의 겸손하고 이로운 성품을 그려냅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이 잠든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모든 생명을 적셔주는 모습. 이는 백성을 위해 묵묵히 선정을 베푸는 이상적인 위정자나 성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비의 모습에 성인의 덕목을 투영한 것이군요. 시선에 정말 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어두운 밤 풍경이 그려지네요. 들길은 구름과 함께 온통 어둡고 강 위에 뜬 배의 불빛만 홀로 밝구나. 이 장면이 마치 살아있는 듯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두 구절은 한 폭의 수묵화와 같습니다.
비구름이 낮게 깔려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그 속에서 강 위에 뜬 배의 등불 하나만 깜빡이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두움은 비가 흠뻑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홀로 밝은 불빛과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작은 불빛 덕분에 밤의 풍경은 그저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듣고 보니 정말 한 폭의 수묵화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선이 미래, 즉 다음날 아침으로 향하네요. 새벽녘 붉게 젖은 곳을 보면 금관성의 꽃들이 무거우리,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마무리입니다. 맞습니다. 밤새 조용히 내린 비가 만들어낼 눈부신 결과를 상상하는 장면이죠. 붉게 젖은 곳, 홍습결한 비를 흠뻑 머금은 붉은 꽃들을 의미합니다. 무거울 중자는 꽃들이 빗물을 가득 머금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금관성은 비단 관리가 있던 도시라는 뜻으로 성도의 별칭입니다. 즉, 이 기쁜 비 덕분에 내일 아침이면 온 성도에 꽃이 만발할 것이라는 희망의 노래인 셈이죠. 그런데 선생님, 이 시에도 술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데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이라는 저희의 여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이 시는 두보에게 술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백에게 술은 현실을 벗어나는 날개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다면 두보에게 술의 근원은 바로 현실에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술을 마실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기쁜 비가 곧 풍년의 약속이고 풍년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술을 빚을 곡식이 생긴다는 의미도 되겠군요. 두보다운 따뜻한 시선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비는 땅을 적시는 술이자 미래의 술을 약속하는 희망입니다. 두보는 이 비가 내리는 밤, 온 세상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벅찬 기쁨에 젖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조용히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 비를 내려준 하늘에, 그리고 내일 아침 활짝 피어날 꽃들과 풍요로워질 세상을 위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시인의 기쁨이 곧 세상의 기쁨이었군요. 개인의 평안 속에서도 늘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했던 시성 두보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에서의 평안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네, 이토록 섬세한 감성으로 봄비를 노래했던 시인에게 또 어떤 시련이 닥친다는 말인가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를 지켜주던 초당의 지붕이 가을의 거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절망적인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보는 그 개인적인 불행 속에서 인류애가 빛나는 불후의 명작 목위추 풍소파가를 탄생시킵니다. 자신의 집이 부서진 슬픔 속에서 위대한 시를 남겼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춘야희유를 통해 마음이 촉촉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봄밤에 내리는 비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혹은 두보의 이 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두보의 위대한 휴머니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